안녕하세요. 버니 ASMR, 저는 홍유경입니다. 드디어 저도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네, 버니 ASMR은 이데일리 TV 아나운서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더 편안함을 전해드리기 위해 이번부터 새롭게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특히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 수험생 여러분들 편안하게 함께 하시면서 편안한 시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데일리 TV 오후 4시 생방송 부동산 연구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증 체크해드리고 있고요. 요즘에 워낙 이슈가 많다 보니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많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애청해 주시고 저희도 여러분에게 더 많은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책을 읽어드릴까 하는데요. 특히 공간과 관련된 내가 왜 이 집을 선택했을까? 그리고 어떤 집을 선택할 때 가장 행복할까? 라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책이라 오늘 읽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목은 오늘 만드는 집이라는 책이에요. 특히 우리가 돈과 건강 그리고 관계의 흐름이 바뀌는 공간에 비밀이 있다고 하니까 그쵸? 더 궁금하잖아요. 지금부터 어떤 집을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하나하나 이 중에 한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눈을 감고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꿀잠 주무시기 바랍니다. 잘 자요. 바닥도 좁지만 있을 건 다 있는 주방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대로였다. 그런데 무언가 느낌이 달랐다. 그리고 그 느낌은 시간이 지날수록 내게 확신을 주었다. 최근 들어 집이 답답하고 불편해졌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몇 달 전부터 갑자기 그런 느낌이 들긴 했어요. 워낙 집이 작아서 그런 것이라 생각했죠. 5년 넘게 잘 살던 집이 갑자기 그렇게 느껴지는 건 이유가 있어서예요. 이 집에 유통기한이 다 되어서 그래요. 유통기한이요? 다시 지은 지 고작 5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A씨가 놀랍다는 듯이 되물었다. 이 집 자체는 물리적으로 아무 문제도 없고 멀쩡해요. 유통기한은 보이지 않는 공간의 에너지를 말하는 겁니다. 마치 배터리가 방전되듯이 이 집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거의 바닥난 상태예요. 그와 대화를 하던 중 한 가지 짚히는 것이 있었다. 1년 전 그의 아버지가 갑자기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어머니마저 몇 달 전에 쓰러지셨다. 맞아들인 데다가 가까이 사는 그가 병수발은 물론 장례까지 도맡아 하느라 마음고생이 상당히 심했다. 무뚝뚝해 보이지만 누구보다 효심이 깊었던 그는 지금도 매일 어머니가 계신 요양병원을 찾고 있었다. 그가 느낀 상실감과 우울감, 그 힘겨웠던 마음의 잔상들이 공간에 그대로 남아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이다. 정신과 의사이자 영성가인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저서 의식혁명에서 인간의 의식 수준을 20에서 1000까지의 상태로 분류해 설명했다. 가장 낮은 레벨 20은 수치심에 차 있는 상태로 모욕과 멸시를 당하며 죽지 못해 살아가는 단계다. 가장 높은 700에서 1000에 이르는 상태는 영적 깨달음의 상태로 개인을 초월해 순수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의식의 최고 단계다. 의식의 각 단계는 레벨에 맞는 에너지장을 만들고 레벨이 높을수록 긍정적이고 강한 에너지장을 갖게 된다. 의식의 에너지장은 우리가 사는 공간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굴욕과 비난, 절망 같은 낮은 수준의 감정에 휩싸여 있는 사람은 자신의 약한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 자연적으로 주위의 에너지를 끌어들인다. 부정적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점점 힘이 빠지고 지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흔히 말하는 기빨린다 라는 표현이 사실은 맞는 말인 셈이다. 이런 사람은 주변 사람뿐 아니라 자신이 머무는 공간 역시 같은 수준의 에너지 상태로 만들어간다. 때문에 낮은 의식 수준의 사람이 많은 공간일수록 쉽게 황폐화되고 빠르게 생명력을 잃는다. 반대로 높은 레벨의 에너지장은 자신의 빛나는 에너지로 주위를 비추며 누구에게나 있는 잠재된 긍정의 에너지를 끌어낸다. 이런 강력한 에너지 발사는 주위 사람이나 공간을 높은 에너지 상태로 만들어 놓는다.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주변 사람 역시 밝게 만들어주고 오래된 성당이나 절 같은 수행처는 사람들의 잠들어 있는 영성을 깨워주기도 한다. 높은 의식 수준이 반영된 공간일수록 충만한 에너지 상태를 유지하며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공간의 유통기한을 갖게 되는 것이다. 효은제를 짓고 나서 몇 년 동안 A씨의 집도 나름의 밸런스를 갖추고 있었다. 우리의 인생에 늘 좋은 일만 있는 것도 나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니다. A씨 부부 역시 힘들 때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마음 공부도 하고 차도 마시며 새로운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 노력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부모님의 일로 A씨가 생각보다 깊은 슬픔과 무력감, 우울을 느끼면서 효은제의 공간 에너지도 함께 마이너스 상태가 된 것이다. 옛날에는 이렇게 부족한 에너지를 자연히 채워주었다. 과거에는 요즘처럼 20에서 30년이 아니라 200년, 300년을 내다보고 공을 들여 집을 지었다. 집은 한 세대가 아닌 대대손손 이어가야 할 가문의 터전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유통기한이 긴 집을 지을 때 선조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요소는 차경, 즉 자연의 풍경을 빌려오는 것이었다. 이는 단지 풍경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 풍경이 담고 있는 자연의 에너지를 집으로 함께 드리는 것이다. 툇마루에 앉으면 산이 보였고 바람소리, 물소리가 들렸다. 방문을 닫아도 냄새와 소리가 전해졌다. 주방이나 화장실처럼 다른 기능의 공간으로 가기 위해서는 실외를 통해야만 했다. 움직일 때마다 저절로 환기가 됐고 자연의 생명력이 끊임없이 집안 곳곳을 가득 채웠다. 그러나 현대건축의 핵심은 순환이 아니라 밀폐다. 외기가 함부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벽과 담장이 높아지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외부와 단절시켜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 것인지에 중점을 둔다. 음식은 밀폐가 되어야 유통기한이 늘어난다.
하지만 살아있는 생명은 밀폐된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 생명은 그 공간 안에서 단순히 산소만 소비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공간의 에너지도 끌어다 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생명력을 채워주고 순환시켜 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어려워진 현대인들은 누구나 공간의 유통기한이라는 숙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릴게요. 다음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잘 자요.